안녕하세요. 2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디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새 댓글이 달린 거에 좀 밀려가지고 그거를 답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밑에 디스크립션에 보시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질문을 언제 답하는지 제가 밑에 써 놓을 테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클릭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몇 년을 거쳐 의대 3번을 합격하고 집안의 형편과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3번 모두 가지 못했던 29세 직장인이며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3년 차례 입학 포기를 선택하고 6년이 지났네요. 이제 형편이 좋아졌고 아직도 꿈이 의사인데 의대에 들어갈 능력이 있다면 늦게라도 입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29살이면 아직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저도 올해 33살 의대에 입학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다시 도전해서 꿈을 이루세요. 라고 답장을 하셨는데, 다른 분이 제 답장도 이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29살이면 지금 미국 나이로 29살이면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거고, 이제 한국 나이로 29살이면 저보다 1살 어리신 분인데, 제가 의대 다닐 때는 이제 50세에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봤고, 제 옆에 앉았던 짝꿍은 이제 약사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33살에 의대에 온 경우도 봤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3년 차도 이번 연에 40이 된 동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그 의사가 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지원을 하기 전에 제가 권장을 하는 건 이제 가족분이랑 많은 대화를 한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한다고 그냥 선택을 하는 거는 쉬운 거지만, 이제 의대를 가는 만큼 이제 희생될 게 많거든요. 의대에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학교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봉사, 연구 그런 등등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레지던트가 된다 그래도 그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29세 직장인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연봉으로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대를 간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학자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버는 연봉보다 훨씬 덜 받을 수도 있어요.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아이가 아직 어린데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거를 다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가 되려면 이제 어느 것들은 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뭐 나의 취미 생활이든 그런 희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지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나서 그때 돼서도 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지원을 해서 의대에 가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의대에 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권장은 하지 않는데, 자신이 의대가 되고 싶다면 제가 뭐라고 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리고 제 말을 듣고서 의대를 안 간다 할 거였으면 원래 의대를 가지 않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해주신 7일이라고 7일 쉬는 스케줄은 보통 내과 보드만 딴 하스펠러스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펠로시까지 한 내과 스페셜리스트에게도 해당이 되는 스케줄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 7일이라고 7일 쉬는 거는 보통 내과 전문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스케줄을 원한다 그러면 뭐 스페셜티를 했던 아니면 어떤 외과 전문의가 됐던, 내가 원한다면 뭐 병원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개인 병원에 있다고 하면 나는 뭐 7일만 일하고 7일은 쉴 거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펠로십을 한 의사분이 만약에 이제 신장내과 의사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은 꼭 신장과에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이미
내과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따고서 신장과에 가서 더 수련을 하신 분이니까 신장 내과 전문의도 내가 원한다면 hospitalist, 내과 전문의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 펠로십을 한 경우 보통 내과 전문의보다는 연봉이 더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신장 내과 전문의인데 굳이 내과 전문의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더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스케줄은 내가 어떻게 짜냐에 따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병원하고 계약할 때 다른 전문과들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내과 전문의가 이 7일이라고 7일 쉬는 스케줄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게 돼요. 저도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면서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궁금한 게 서울이 아니라 서부, 중부, 동부 병원들이 좀 성향이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동부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다시 서부로 돌아가고 싶은데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전체를 보면 그 지역마다 연봉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들어요. 이제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이제 동부 쪽, 뭐 뉴욕, 뉴저지, 아니면 좀 더 위쪽으로 뭐 버마 그런 데는 그 노스 이스트라고 하는데, 아니면 미드 애틀랜틱,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이런 쪽은 연봉이 좀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시면 뭐 큰 도시들이 그런 부분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명문대, 그런 좋은 대학교들이 그런 곳들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중부, 이제 중서부 쪽에 가면은 일단 큰 도시도 없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뭐 마트 가거나 뭐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럴 음식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비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기를 덜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연봉이 좀 더 높아져요. 왜냐면 돈이라도 좀 줘야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차이인데, 뭐 그 경우 말고는 크게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치과 의사는 어느 정도 버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치과 의사는 없어요. 아직.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치대를 다니는 친구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치과 의사는 없는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번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치과 의사 연봉이 나온 웹사이트에서 똑같이 내과 의사를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내과 의사가 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근데 치과는 이제 워낙 환자들이 수가 많고 얼마나 다양한 뭐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볼륨에 따라 연봉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15만 불, 20만 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프리메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피부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심할 거라고 들었어요. 학교를 생각해서 미국 의대를 가야 할지, 성적을 생각해서 다른 해외 의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에 적어봅니다. 짧게라도 조언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빨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을 더 읽어봤거든요. 그때 됐어야 이제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다 해서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려는 말이 무엇이냐면, 피부과라는 과가 들어가기 힘든 과니까 미국에 있는 의대를 가서 어려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해외 의대 아니면 커리비안 의대 같은 데 가서 비교적 쉬운 곳에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그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레지던트 과에 지원을 하면 좀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저는 이거 절대 반대예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의대를 다닌 사람을 좋아를 해요. 의대에서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좋아하고, 레지던트 과에서는 미국 의대를 나온 학생들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가 되게 높은 거니까 좀 더 쉬운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과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성적 같은 게 더 뛰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의대를 가든 뭐 해외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어차피 사람 몸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anatomy, 뭐 biochemistry, neurology, cardiology, pulmonology, infectious disease,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우는 거는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좋은 학교에 가면 또 좋은 학교인 만큼 그 학교가 좀 더 부유할 수 있고, 부유하다 그러면 내 장비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의대와 affiliated, 연결된 병원이 더 좋은 데일 수도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이 좀 더 이름이 있어서 내가 그분에게 추천을 받거나 그분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진로를 이제 추천을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거 외에는 어느 의대를 가든 어차피 사람 몸은 똑같으니까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MD를 따기 위하려면 USML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은 뭐 미국에서 다녔다고 더 어렵거나 해외에 가서 해외 의대를 다녀서 그 시험이 더 쉽거나 그런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시험을 그 해에 보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어떤 의대를 갔든 사람한테 더 쉽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들은 미국 의대를 나온 학생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과를 지원을 하려면 10점 만점에서 뭐 7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 의대생은 7점만 받으면 이제 내과에서 뽑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해외 의대를 나온다 그러면 8점, 9점 아니면 10점을 해야 그 똑같은 레지던트 과에서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하기 때문에 해외 의대에 일부러 간다? 미국에 있는 의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일부러 해외 의대를 간다? 라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의사 면허 취득 후 미국 병원 레지던트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은 미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 이제 미국 의대나 미국 레지던트나 미국 전문의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미국 레지던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미국인 신분으로 이제 의대를 다니고 레지던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아니면 레지던트가 끝나고 미국에 왔다,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댓글은 많이 봤는데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이렇게 없어요. 펠로우를 하실 생각이면 어떤 펠로우를 가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내과 레지던트가 끝날 때쯤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왜 펠로십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안 할 건지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할게요. 미국 대학병원은 레지던트 전에 인턴십이 없나요? 한국은 1년 인턴십 한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말하는 레지던시는 그 과를 수련하는 기간인데 인턴도 포함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과 레지던시를 3년짜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첫 번째 해에는 인턴이라고 불렸어요. 한국에서는 뭐 인턴 생활을 하고서 그때 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레지던트 과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인턴십이라는 건 따로는 없어요. 어떤 과는 뭐 피부과 같은 과는 인턴십 같이 첫 번째 해를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과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이제 레지던트 과는 인턴 1년도 포함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과 레지던시가 3년짜리라면 인턴을 하고 3년을 해서 4년이 아니라 3년에 이 인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통틀어서 3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개의 레지던트를 할 수 있나요? 흉부외과랑 신경외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댓글에 아니요,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보통은. 특히 이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이제 워낙 다른 외과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과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배우는 거에서 중복되는 건 있을 거지만, 그 신경외과는 다른 그 과가 있는 거고, 흉부외과는 이제 general surgery, 그냥 외과, 일반 외과를 통해서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레지던트 과들이 있기는 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medpings라고, med가 이제 내과예요. medicine, internal medicine과 peds, 소아과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레지던트과, 이 내과 레지던트과 프로그램 다이렉터도, 그 총괄하시는 분도 그 medpieces라는 프로그램을 하신 분인데, 단 원래는 내과가 3년이고 소아과가 3년이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6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6년은 아니에요. 대신 4년짜리가 있어요. 4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는 이 medpiece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두 개의 전문의가 한 번에 될 수 있다. 그리고 6년이 아니라 4년 만에 끝낼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 3년보단 길고, 그리고 이 medpiece라는 거를 통해서 전문의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들은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성인들도 보고 소아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다이렉터는 그렇게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뭐 그런데 이과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아과랑 내과랑 이제 오버랩,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소아과는 이제 소아의 내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게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건데, 그거 외로 뭐 내과, 정신과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 뭐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래서 최근에 달린 댓글에 답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가능한 빨리 답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